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주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신다면 이 증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꼭 오셔서 기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요. 오늘 아침에 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죠? 양봉으로 좀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분위기였는데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별로 즐거운 모습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해 종합과 항생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증시에서 돈을 빼라라는 그런 설들이 돌고 있죠. 루머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국에서 돈을 빨리 철수해라, 돈을 빼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면서 이렇게 매도 심리가 강해진 것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일본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결국 글로벌은 또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중국의 하락, 이게 이제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난 저점이 2010포인트, 321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무너뜨릴까 말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락세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 8월이 우리에겐 휴가철이기도 한데 휴가철 그냥 휴가비도 못 벌 수도 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현금을 좀 마련 잘 하신 분들은 리스크가 없을 것이고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종목을 어떤 걸 잡았느냐에 좀 따라서 다르겠죠. 종목을 좋은 기업을 잡아놨다. 역시 실적이 탄탄한데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는데 지수 올라갈 때 따라 올라왔던 기업들이라던가 적자 관련주 또는 품절주, 테마주, 지금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을 고점에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죠.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싫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잡지 않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좀 걱정은 하시겠지만 당장에 폭락이 나올 것인가, 딱히 엄청난 악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은 없을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네요. 그죠? CTK부터 해서 하나, SBI 스펙, 간만에 스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안타 제6호 스펙 이런 거 올라오고 있고요. 맥스트가 상장 이후에 점상한가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16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는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테마주, 또 품절주 이런 것들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한가 근처에는 해성옵틱스가 내려와 있는데요. 해성옵틱스 오늘 19% 정도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빠지면 유상증자거든요. 이런 거가 우리가 증시가 봤을 때 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다, 10% 20% 이렇게 뚝 떨어졌다 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했을 때요. 보통은 유상증자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맞으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괜찮은 기업이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기업들이 돈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게 유상증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했는데 힘든 기업이니까 앞으로 멀리 보고 투자를 내가 좀 오랫동안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힘든 기업을 내가 잘못 투자했으니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절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손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에 질질 끌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또 믿음과 신뢰가 좀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상증자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바닥을 좀 잡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장기로 보고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등 때 바로 탈출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 역시나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죠. CTK부터 보겠습니다. CTK 평소에 어떤 기업이었는가, 기능성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무공장 제조업체인데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라던가 화장품 패키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괜찮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나게 괜찮은 상태는 아니에요. 적자가 나거나 실적이 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화장품 판매 수량이 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하청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조업들이 코로나에 취약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터졌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와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했다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매출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그 계약이 얼마짜린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셀러 영업 대행 계약이라고 하는데 CTK의 자회사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TK가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CTK의 자회사와 이베이 코리아가 영업 계약을 했대요. 그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라오다 보면은 바로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들고 계시는 분들 탈출 요소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고, 신규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맥스트 보도록 합니다. 맥스트 상한가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점 상한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기업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AR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왔구나, 2019년부터 AR 원천 기술을 해왔구나, 그래서 지금 2020년에 AR과 AI를 결합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 딱 적절하게 상장되어가지고 돈 빨아먹기 딱 좋은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렇다 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하니까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매수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매물은 안 나오고 매수하려고 하는 힘만 세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수익 실현하고 싶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폭탄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었는데 상장되자마자 밀려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잡주라고 할까요? 좀 소형주라던가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 또는 그래도 신규 상장됐다 했을 때 분위기를, 따상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딱 상장되었을 때 따상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일부러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급등할 때 전혀 따라붙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다,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 관심이 많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관심 많은 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점 명심하면서 따라붙는 것을 미리 매수해 놓는 것을 좀 목표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상 급등주죠. 세종 메디칼과 같은 이런 이상 급등주. 세종 메디칼이 이제 상한가 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면서 음봉으로 굉장히 밑으로 무섭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디까지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노리다가 일시적으로 훅 빠졌을 때 여러분들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너무 또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구성이 영 시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자중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사면 돈 벌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금을 딱 들고 그냥 지수 빠지는 것을 즐겨보자. 오히려 싸게 떨어지는 게 더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